앞두고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면서 경부와 호남, 서해안 고속도로 곳곳이 귀성 차량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어제 국회의원 1명에 600만 원씩 모두 17억 원을 영수증이 필요 없는 정책 개발비로 지급해 추석 떡값을 편법으로 주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해마다 크게 오르면서 1년 등록금이 1,000만 원을 넘어 아르바이트에 뛰어드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요즘 어린이들의 얼굴이 턱이 좁고 갸름한 서구형 얼굴로 변하면서 뻐드렁니나 덧니가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피해가 크게 늘고 있는 자동차 부품 결함과 애완견 질병, 항공기 운항 지연에 대한 피해 보상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8시 뉴스타임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만 6,400만 명이 고향을 찾아오고 갈 것이라고 합니다. 도심의 시장도 고향집도 풍성한 추석 분위기가 넘쳐났습니다. 정윤섭 기자가 KBS 헬기를 타고 취재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미리 고향을 찾는 차량들로 고속도로는 일찌감치 붐비기 시작합니다. 복잡한 연휴를 피해 먼저 성묘 온 가족들이 조상께 절을 올리고 둥글게 모여 앉아 음복을 하며 조상의 음덕을 기립니다. 재래시장은 제수용품을 사러 나온 시민들로 오랜만에 활기를 찾았습니다. 바닷가 어시장은 관광객들보다는 주변의 마을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대형 할인점을 찾은 시민들은 한아름씩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손에 선물 가방을 들고 회사가 마련해준 귀성 차량에 오르는 공장 직원들의 발걸음은 한결 가볍습니다. 가을 거지가 한창이던 고향에선 소를 잡아 잔치를 준비하고 노부부는 말린 고추를 손보며 손자들을 기다립니다. 저녁이 되면서 고속도로와 국도 모두 차량에 밀려들어 고향길은 멀기만 하지만 마음은 이미 고향에 닿았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네, 밤이 되면서 전국의 고속도로가 본격적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요금소 중계차 연결합니다. 윤영란 기자. 네, 서울 요금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고속도로 상황 어떻습니까? 전국의 주요 고속도로는 아직까지는 대체로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후 늦게부터는 귀성길에 오르는 차량이 늘어나면서 정체 구간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속도로에 설치된 폐쇄 회로 화면을 통해 자세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천안 나들목입니다. 화면 왼쪽 부산 방향으로 차량들이 가다서다를 반복하며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부고속도로 호법 분기점입니다. 화면 왼쪽에서 보시다시피 광주 앞 부산 방향으로 향하는 차량들의 긴 행렬이 이어지면서 더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영동고속도로 북수원 나들목입니다. 화면 오른쪽 강릉 방향으로 차량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최고 7시간 30분, 서울에서 광주까지 6시간 30분, 서울에서 목포까지 5시간 55분이 걸리는 등 점점 소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연휴 하루 전인 오늘 현재까지 28만 9천여 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통해 귀성길에 올랐는데요. 오늘 자정까지 최고 37만 6천 대가 서울을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밤새 점차 이동 차량이 늘어나 내일 오전까지 고속도로 곳곳에서 지정체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연휴 첫날인 내일은 31만 대, 추석 연휴 동안 모두 150만 대의 차량이 서울을 빠져나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 네, 길이 막혀서 고향 가는 길이 힘들겠지만은 지금 고향에 있는 부모님의 마음은 아마 더할 겁니다. 자식들 주려고 이것저것 챙기느라 오늘 하루 종일 아주 바빴습니다. 고향의 표정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요하기만 했던 시골 마을이 명절을 앞두고 분주해졌습니다. 옹기종기 모여 앉아 송편을 빚고 차례상에 올릴 음식을 준비하느라 일손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하지만 고향의 할머니는 손주들의 재롱을 볼 생각에 입가에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이거는 큰아들 주고, 요건 재현이 주고, 요거는 지연이 주고. 널마루에는 송편을 찔 때 쓸 솔잎이 한가득 쌓였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다듬지만 결코 지루하지는 않습니다. 잘 익은 감도 자식들에게 주려고 남겨둔 것입니다. 6남매를 출가시킨 노부부는 자식들이 묵을 방을 손질하느라 바쁩니다.
창호지를 새로 바르는 농부의 손끝엔 자식 사랑의 정이 가득 배어 있습니다. 거울 더 올려야지, 더. 똑바로. 야, 그런데 올지가 이제 무사히 잘 와야 된다. 이라고 또 갈 때 또 잘 가나. 부는 항상 걱정이지. 추석을 앞둔 고향은 풍성함과 함께 오랜만에 찾아올 가족들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해가 짧기만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추석을 보내는 이런 며느리에게는 아마 이번 추석이 더 각별할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시집온 외국인 며느리의 첫 추석 맞이 최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4월 한국인 남편을 만나 결혼 생활을 시작한 크리스티나 씨.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손에는 선물 보따리를 들고 남편과 함께 시집을 찾았습니다. 안녕.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왔다는 소식에 시어머니는 버선발로 달려나옵니다. 힘든데 고맙다 와줘서. 시어머니와 시누이. 조금은 몸가짐이 조심스럽지만 송편을 빚는 분위기는 더없이 화목합니다. 이렇게 손걸 하나 여기다 넣고. 몇 번을 연습하더니 금세 반달 모양의 예쁜 송편을 빚어냅니다. 잘 만드네. 필리핀 출신 며느리를 맡는 것을 내심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시어머니였지만 며느리가 들어온 뒤부터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항상 오기 전엔 걱정했는데 이렇게 와서 그 먼 나라의 부모다 이렇게 젖혀놓고 와서 잘해 이끌어주고 사는 게 너무 감사하고. 시어머니가 정성 들여 부쳐놓은 생선전도 며느리 차지입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입바람으로 식혀놓은 생선전을 며느리에게 먹여줍니다. 한국의 농촌 생활도 배웠습니다. 고추밭에서 남편과 함께 빨갛게 익은 고추도 따고 시어머니에게 고추 말리는 법도 배웠습니다. 크리스티나 씨에게는 한국의 농촌이 신기한 것 투성입니다. 한국이가 너무 재밌었어. 가족과 아가씨가 덕분에 시어머니 같이 살아요. 너무 좋다. 재밌어요. 착하기만 한 아내를 보면 남편은 그저 행복할 따름입니다. 착한 여자 얻어가지고 일단은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제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서로 양보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크리스티나 씨는 호박이 덩굴째 들어왔다는 남편과 시집 식구들의 말에 그저 수줍은 미소를 띌 뿐입니다. KBS 뉴스 최성원입니다. 네, 넘치는 고향의 정, 또 여유 있는 명절 분위기 물씬 풍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추석이면 더 바쁘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시원 기자가 이분들의 추석 맞이 취재했습니다. 동트기 도전이 새벽 5시 15분. 아직 이른 시각이지만 벌써부터 귀성 행렬이 줄을 잇습니다. 이들을 고향까지 데려다 줄 사람은 20년 경력의 베테랑 기관사 권두현 씨. 명절 때마다 다른 사람들처럼 고향에 내려가지는 못하지만 귀성객들의 안전한 수송을 책임진다는데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설레어하는 표정이나 즐거워하시는 표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제 손으로 고향까지 모실 수 있다는 생각에 섭섭한 마음보다는 뿌듯한 마음이 앞서죠.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수요가 늘어난 차례상 대행업체도 추석 특수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명절 때는 많이 나가죠. 요즘에요. 많이 늘었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을 위해 만드는 음식이지만 한가위를 맞아 나물을 정성껏 만드는 손에서 넉넉함이 묻어납니다. 애나! 좀 도와줘야겠어요! 영화 화면에 심취한 성우들의 익숙한 목소리가 녹음실을 메웁니다. 얼굴 없는 연기자가 돼 영화 속을 누비다 보면 추석 때 온 가족이 즐기는 외화가 탄생합니다. 내 소리가 방송에서 나오고 있을 때 또 그것을 이제 집중하고 있는 시청자나 청취자들을 볼 때 어떤 보람 같은 거, 기쁨 같은 것도 그런 것도 있죠. 네. 추석 명절이 오히려 더 바쁜 우리의 이웃들. 그들이 있기에 사람들의 추석 명절이 더욱 여유롭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오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추석 귀성 열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승객 300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황동진 기자입니다. 열차의 밑부분에서 연기가 쉴 새 없이 올라옵니다. 열차에 오르려던 승객들은 입과 코를 막고 뒤로 물러섭니다. 불이 난 시각은 오늘 낮 12시 10분쯤.
남원행 무궁화호 열차가 영등포역 승강장으로 들어올 때였습니다. 불꽃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승객들을 빨리 하차 유도를 시킨 거죠. 불이 나자 승객 300여 명은 열차 밖으로 대피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영무원들은 승강장에 비출돼 있던 소화기로 우선 급한 불을 껐습니다. 사고 열차는 불이 난 차량을 분리시킨 뒤 41분 만에 다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재에 놀란 일부 귀성객은 표를 환불했습니다. 혹시 고향에 못 오는 게 아닌가 싶어 걱정을 좀 했었습니다. 소방당국과 철도청은 6호차 아래에 있는 전기단자함에서 합선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합선이 되다 보니까 문이 안 열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냄새가 연기가 나니까. 즐겁게 귀성길에 올랐던 승객들은 예기치 않은 열차 화재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국회가 국회의원 전원에게 600만 원씩 17억 원을 정책개발비로 나눠줬습니다. 네, 그런데 영수증이 없는 돈이어서 말이 정책개발비지 추석 떡값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원 기자입니다. 어제 국회의원 전원에게 똑같이 600만 원씩 모두 17억여 원이 입금됐습니다. 정책개발을 위한 인센티브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추석을 코앞에 두고 영수증도 필요 없는 돈을 일괄적으로 나눠주자 의원 스스로도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추석과 관련한 국회의원들의 용처를 배려한 이른바 추석 떡감이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심의를 거쳐 정기국회 정책개발비로 책정된 돈이며 특수활동비 명목이기 때문에 영수증 처리가 필요 없다고 해명합니다. 드러나서는 안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을 보존해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수활동비 차등 없이 수천만 원씩 지급을 하고 막상 사용기한이 임박하자 세미나 급조 등 손쉬운 행사 위주로 몰아쓰기를 한다고 비판받아온 국회 정책개발비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 돈을 사용하면서 증빙 자료도 첨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일괄 지급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편법적인 세비 인상에 다름 아닙니다. 국회 정책개발비에 대한 나눠먹기 논란이 계속되면서 정책개발과 깨끗한 정치를 지원한다는 당초 취지가 퇴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을 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된 시점에서 돌연 출국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미국 휴스턴의 한 암센터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삼성이 이 회장의 건강에 대해 입을 닫고 있어 여러 가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휴스턴에서 천희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휴스턴의 MD 앤더슨 병원. 이건희 삼성 회장은 현재 몇 가지 검진을 마치고 이 병원에 따로 마련된 특실에 머물면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신원을 밝히기를 꺼리는 관계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한때 이 회장이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확인 결과 건강과 여러 편의상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MD 앤더슨 병원은 삼성 측이 이 회장의 상태는 물론 담당 의사의 이름 등 아무것도 외부에 알리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해왔다고 밝히면서 이 회장의 입원 여부조차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회장을 동반하고 온 삼성의료원 등 삼성 관계자들도 일체 언론과의 접촉을 끊고 함구로 일관해 갈수록 이 회장의 건강에 대한 의혹만 커지고 있습니다. 또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가 한창 논란이 되고 있던 때에 당사자인 이 회장이 비밀리에 출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 회장의 거취에 강한 의문이 제기돼 왔습니다. 심지어 이 회장이 정밀 검사를 위해 MD 앤더슨 병원을 찾았다고 확인된 후에도 실제로는 미국 오스틴에 있는 삼성전자 단지에 머물고 있다는 소문까지 나돌았습니다. 휴스턴에서 KBS 뉴스 천희성입니다. 돈 없으면 대학 다니기 힘든 시대입니다. 한 해 대학 등록금이 1,000만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등록금 보태느라 학생들도 생활 전선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군제대 후 이번 학기에 복학한 김재훈 씨는 등록금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2년 새 등록금이 40만 원 넘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대출을 한다 해도 당장 돈 내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매년 등록금 오르면은 부담스럽죠, 많이. 실제로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립대 등록금 평균 인상률은 7.3%, 사립대는 6.4%로 물가 상승률 3.5%를 훨씬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대의대의 경우 1년 수업료만 해도 사상 처음으로 1,000만 원을 넘겼습니다. 실험 실습비 등을 합하면 등록금이 1,000만 원에 육박하는 대학은 더 늘어납니다. 이처럼 등록금 부담이 커지면서 대학생들의 생존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대학 3학년의 이재구 씨는 학교 홍보팀에서 신문을 스크랩하는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마련합니다. 이 씨처럼 학교에서 일하고 장학금을 받는 이른바 근로장학생은 이 학교에만 2,000여 명. 올해 일자리를 400개나 늘렸지만 학생들의 경쟁은 더 치열합니다. 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저밖에 못하는 거죠. 제가 안 주죠. 저는 졸업할 때까지 이걸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학기 등록금을 2번에 나눠내는 분할 납부 신청자도 올해 2,300명으로 2년 새 2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분할 납부 제도가 지금 학생들한테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물가보다 빠르게 치솟는 등록금 부담이 학생과 학부모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요즘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보면은 턱이 좁고 갸름한 서구형 얼굴로 바뀌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 때문에 덧니나 뻐드렁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최윤정 의학 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11살 성철이는 들쭉날쭉 나버린 앞니 때문에 칫솔질을 할 때마다 힘듭니다. 양치질 할 때요. 여기 두 이빨이요. 칫솔로 닦을 때요. 안에까지 다 안 닦여서 불편해요. 이처럼 치아 배열 상태가 고르지 못한 초등학생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원의 한 치과병원에서 초등학생 600여 명을 조사했더니 10명 가운데 6명은 뻐드렁니나 덧니 등으로 치열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특히 치열이 불규칙한 어린이는 충치가 평균 6개로 정상보다 2배나 많았습니다. 씹는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양치질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충치나 잇몸에 염증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치열이 불규칙해지는 것은 과거 턱이 발달한 넓은 얼굴에서 턱이 좁고 갸름한 서구형 얼굴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형을 잡는다고 갓난아기 때부터 옆으로 재우는 데다 질기고 딱딱한 음식보다는 부드러운 음식을 즐기는 식습관으로 턱뼈가 발달하지 않아 턱이 좁아지고 상대적으로 치아가 날 공간이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불규칙한 치열이 어른이 될 때까지 지속되면 칫솔질을 잘해도 잇몸 질환이 훨씬 잘 생깁니다. 여기에 단 음식의 섭취도 늘어나 어릴 적 치아 관리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윤정입니다. 한국 축구에서 히딩크 시대의 축구에는 박지성 선수가, 몬프렐의 축구에는 이동국 선수가 있었습니다. 네, 신임 아드보카트 감독 누구를 선택해서 새로운 축구를 선보일까요? 박종복 기자입니다. 멀티플레이어란 명성을 얻으며 히딩크의 황태자로 불렸던 박지성과 송종국, 푸엘류 감독에 의해 일약 대표팀 주전 스트라이커로 중용됐던 조재진, 그리고 봄프렐의 황태자라 불린 이동국까지 대표팀엔 늘 감독의 총애를 받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드보카트 감독 밑에선 과연 누가 황태자로 떠오를까? 네덜란드 감독 시절을 돌아볼 때 일단은 로벤과 보우머 같은 선수가 유력합니다. 아드보카트는 돌파력을 갖춘 로벤과 공격하는 수비수 보우마를 발탁해 유로 2004에서 주전으로 활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빠른 발을 가진 측면 공격수와 히딩크 감독이 선호했던 멀티플레이형 선수가 황태자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로벤처럼 스피드가 굉장히 빠른 선수, 또한 하이팅야처럼 높이 축구, 힘이 있는 축구를 구사한 선수들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대표팀에서도 가장 먼저 선발되지 않을까. 그렇게. 활동폭이 적은 이동국, 안정환보단 정경호, 그리고 부상에서 회복 중인 송종국과 김남일 등도 후보로 꼽힙니다. 축구협회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베어백과 함께 우리 선수들에 대한 1차 분석에 들어가게 될 아드보카트. 다음 달 10일 이란과의 평가전을 치르면서 아드보카트의 황태자는 서서히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종복입니다. 차를 한번 사면은 부품이 몇십 번씩 고장나도 웬만해서는 차를 바꿔주지 않습니다. 병에 걸린 애완견도 비슷합니다. 네, 앞으로는 새 차, 새 애완견으로 바꿀 수 있도록 소비자 보상이 대폭 강화됩니다. 임승찬 기자입니다.
넉 달 전에 출고된 개인 택시입니다. 그동안 고장을 일으킨 것만 20여 차례, 특히 주행 중에 5번이나 시동이 꺼져 사고 위험까지 있었지만 자동차 회사에서는 그저 부품만 바꿔줄 뿐 차량은 교체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 보상 규정에는 조향장치 등 4곳이 4번 이상 고장났을 때 차를 바꿔주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해봐서 안 되면 다른 부품 갈고, 다른 부품 갈아서 또 안 되면 또 다른 부품 갈고. 언제까지 이게 끝날지를 모르는데 이게 전쟁입니다, 전쟁.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차도 새 차로 교환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피해 보상 규정에서 조향장치 등 4가지 결함에 한정됐던 차량 교체 요건을 삭제하고 중대한 결함으로 교체 요건을 포괄화했기 때문입니다. 애완견에 대한 보상 규정도 분명해졌습니다. 구입한 지 보름 안에 애완견이 병이 날 경우 판매업소에서는 30일 안에 애완견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품종으로 교환해주거나 환불해줘야 합니다. 또 결함으로 항공기가 결항되거나 지연될 경우 피해보상 기준 시간이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고 또 중고차 품질 보증 규정도 신설돼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 초고속 인터넷 이용자의 경우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때 내던 계약 해지 위약금이 사라지고 비만관리업은 피해자 보상 규정에 새로 포함돼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추석 명절을 눈앞에 둔 금요일, 인터넷 뉴스 탑10에서 네티즌의 관심사를 만나보시죠.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소식, 적게 먹는 거라고 하죠. 미국 하버드 의대 하임 코엔 박사팀은 최근 연구에서 칼로리 섭취량을 30% 줄이면 수명을 30-40%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게임 세상에도 한가위 잔치가 풍성합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컴퓨터 게임, 송편을 빚고 산적을 만드는 등 추석 음식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완성된 추석 음식을 게임 캐릭터에게 건네주면 추가 점수를 얻게 되는데요. 부엌에선 요리 명수인 엄마도 게임에선 아이들에게 요리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금지했다가 온다고 그래요. 이거는 우리 전통 민속놀이랑 같이 붙어서 하니까 더 친감이 있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한가위 직원 게임 대회가 열린 회사도 있는데요. 빠른 시간 안에 송편을 빚고 한복을 차려입은 뒤 큰절을 올리는 사람에게 특별 상금이 주어집니다. 추석인데 남들은 그냥 선물 받는데 이렇게 게임 우승으로 받으니까 추석이 더 좋은 추석이 될 것 같아요. 이외에도 한복 만들기에 성공하면 고운 한복 아이템을 선물 받을 수 있는 게임이나 해충을 잡아 무사히 추수를 끝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임 등 명절 가족들이 함께하는 게임들이 가득합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공무원 퇴출 방안에 따라 중앙행정공무원의 10%인 2만 8천여 명이 1차 퇴출 대상자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콜롬비아의 양봉업자가 벌 많이 붙이기 기네스 기록에 도전했는데요. 온몸에 약 50만 마리의 벌을 붙여 지난 98년 미국에서 세워진 35만 마리의 기록을 가볍게 눌렀다고 하네요. 사막의 폭풍에도 끄떡없는 종이로 만든 집이 호주에 등장했습니다. 카드보드라는 재활용 종이로 만든 이 집은 플라스틱 방수 처리제를 입혀 비에 젖지 않고 설치와 폐기가 용이해 친환경 주택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영표는 우리 팀의 희망이 되고 있다. 토트넘의 마티뉴얼 감독에 이어 크리스 휴턴 코치도 이영표 선수 칭찬 릴레이에 동참했는데요. 적극적인 플레이뿐 아니라 경기 자체를 즐기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무인도에서 혼자 28년을 산 로빈슨 크루소. 일본의 탐험가가 남미 칠레의 한 섬에서 소설 로빈슨 크루소의 실제 모델인 알렉산더 셀커크가 살았던 오두막 흔적을 발견했는데요. 화로와 항해 용구 등도 함께 발견됐다고 합니다. 다음 달부터 새 차를 구입한 뒤 안전과 관련한 동일한 중대 결함이 3번 이상 발생할 경우 교환이나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성능 점검을 받은 중고차가 구입한 지 한 달 이내에 문제가 생겨도 무상수리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시가 오늘 11월 에이펙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노숙자들을 보호시설에 수용하기로 하자 노숙자 관련 시민단체가 인권을 무시하는 조치라며 반발했습니다. 국내에서 메가더 장군 동상 철거 논란과 힘겨루기가 계속되자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가 한국 측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는데요. 동상의 훼손 행위가 계속된다면 차라리 미국에 양도해달라는 서신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인터넷 뉴스 탑10 박사임입니다.
오늘 밤 백령도를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귀성길 안전운전 하셔야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중부지방이 10에서 40, 남부는 5에서 20mm로 적겠지만 도로가 꽤나 미끄러울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추석인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오후부터는 그칠 것으로 보여서 밤에는 보름달을 보기에 무난한 날씨가 되겠고요. 연휴 마지막 날은 구름만 많이 지날 것으로 보여서 귀경길은 무난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구름의 이동 모습입니다. 지금 서쪽에서부터 낮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는데요. 이미 백령도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기압불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흐린 가운데 한때 비가 내리겠고 강원 영동이나 서해안 일대에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오늘과 거의 비슷하겠지만 낮 기온은 비가 내리면서 오늘보다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이 23도 등 전국이 25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높게 일겠고 특히 서해상에는 강한 돌풍까지 불 것으로 보여서 백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에는 기온이 예년 수준을 조금 밑돌 것으로 보여서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